자, 이투 수국어 방동진 선생님입니다. 6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저도 여기 시험지가 딱 있는데요. 6월 모평이 끝났어요. 6월 모평이 끝났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다른 말로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전반전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반전 우리 어제도 축구를 제가 그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 축구를 봤는데요. 우리가 이겼죠. 1대0으로 이겼어요. 그 이강인이 있는 그 청소년 대표인데 아무튼 이겼는데 이 전반전은 진짜 개판이었거든. 제가 보기에는 전반전은 너무 못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왜 그럴까 짜증난다 막 이렇게 했는데 후반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선수 교체를 딱 하더니 갑자기 활발해졌습니다. 경기가. 자, 그러면 전반전 끝난 다음에 이 감독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전략을 짠 거겠지. 너 문제점이 뭐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전략으로 해보자 라는 것을 얘기했을 겁니다. 똑같아요. 6월 모평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전반전이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반전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자, 봅시다. 이 6월 모평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평가원이 주관하는 첫 번째 2020 학년도 시험이기 때문이야. 이 시험에 출제한 출제자가 수능에도 들어가고요. 이 출제의 목표는 여러분의 수준이 어떤지도 체크한 반면 이 수능이 어떻게 낼 것이라는 하나의 예상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모평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6월 모평에 대해서 간단히 멘트를 날리고요. 해설 강의 때 좀 더 자세히 풀이는 해드리겠는데 이 6월 모평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자, 방동진 T가 분석한 2020 6월 모의평가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우선 그 전에 등급 컷부터 봅시다. 자, 보시면 87점 80점, 71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작년 수능보다는 좀 더 쉬웠어요. 하지만 4월 학평, 우리 고3들 4월 학평 봤지? 너무 쉬웠던 4월 학평보다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어려운 지문이고 어려운 내용이었나? 저는 이번 6월 모평은 대단히 잘 냈다고 생각해요. 지문 자체는 아주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좀 까다롭고요. 선지 구성에서 여러분이 싹싹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냈다고 봅니다. 자, 보시면 82점이야. 여러분은 몇 등급입니까? 중요한 거 아니야. 솔직히 6월 모평 본 다음에 지금 혹시 좌절하고 계세요? 아, 선생님 저는요 가망성이 없어요. 선생님 조교 중에서 3등급이었던 애가 수능 때 1등급 맞은 애도 있어요. 선생님 그건 조교니까 그렇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도 낼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요번에요 95점 맞았습니다. 완전히 잘 봤어요. 그렇다고 자만할 겁니까? 아닙니다. 후반전에 항상 역전당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철저히 분석을 하셔야 된다. 첫 번째, 고난이도 문항 분석부터 먼저 가볼게요. 우선 차례대로 가볼게요. 문법부터 갑니다. 14번 문제예요. 이 14번 문제가 정답률이 53%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요. 이 정도는 충분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문법 개념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풀립하면 풀립이 돼 있는데요. 이 풀립이 나타난 음운 변동 현상이 정확하게 나와야죠. 니은 첨과 그쵸?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유후마, 음끝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음내하면 뭐야? 잠군 단순하, 음끝 하면서 뭐라고 나와야 돼요? 비유마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1분도 안 걸리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사람, 어떤 애 나한테 이거 리을 첨가 아닙니까? 오 마이 갓.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직까지 개념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가볼까요? 그래요. 이 문제가 이번에 되게 멋있는 문제인데요. 정답률이 12%입니다. 이럴 수가. 이럴 줄 몰랐네. 그쵸? 물론 앞에 있는 지문, 개체성이라는 지문, 인문과 철학과 과학이 겹쳐져 있는 지문이었어요. 이 지문을 토대로 이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었는데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애들이 1등급과 만점이 맞는 건 맞아요. 만약에 나는 앞에 있는 지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갔는데도 41번 풀겠다고 덤볐다? 그러면 실패야. 덤비면 안 돼. 뭐 해야 돼? 넘어가셔야 돼요. 모처럼 수학의 30번 문제처럼. 근데 그런 전략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 문제의 정답이 뭐고 어떻게 푸냐. 그거는 나중에 해설 강의에서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하고 했냐 이거지. 이 문제를 푸느라고 뒤에 있는 현대시를 못 풀었다. 최고 최악.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실 수 있느냐. 시험지를 펼치면서 저도 이렇게 시험지 열심히 해설 강의 준비했어요. 시험지를 펼치면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였지? 이 문제 풀 때 무슨 일이 있었지? 나는 왜 4번 선지 건드렸지? 답은 3번인데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41번 문제가 여지없이 비문학 보기제 시험 문제가 당연히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답률 1위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답률 2위도요. 경제 지문, 양적 완화에서 연계된 지문이죠. 30번 문제가 당연히 또 오답률 2위가 됐습니다. 정답률이 25%야. 그렇죠? 자, 그러면 비문학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보기와 연결시키는 연습이 꼬박꼬박 되셔야 되고요. 시험장 가서 연결이 안 된다. 아니면 비문학 지문이 제대로 안 읽혔다. 그러면 이 문제는 버린다. 이게 맞다는 거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버려도 1등급이었어. 그게 중요한 거야. 화작입니다. 제가 이 화작 문제를 갖고 온 이유가 있어. 진짜 너무하지 않니? 자, 정답률이 42%야. 얘가 오답률 4위 문제예요. 아니, 어떻게 화작이? 점점 화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로 함정에 빠지는 선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함정도 아닌데. 보시면 자, 한국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요만큼 올라갔어요. 110, 130 왜 좋겠어? 올라가봤자 뭐냐면 20이 올라갔어.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면 뭐 있어? 요거 별표 친 애들. 별표 누구야? 체커. 그렇지? 자, 여기 쭉 보면 뭐야? 퍽 올라갔죠. 그럼 70, 80부터 뭔가 120까지 거의 올라갔어요. 그럼 가장 높이 올라간 게 누구야? 3번 봐봐. 3위에 해당되는 건 많고 그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무슨 소리? 누가 제일 높았어? 체코가 높았지. 그럼 답은 3번이잖아. 오메, 이걸 왜 틀렸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틀렸냐면 이 선지를 3위만 보고요. 증가율이 높았다는데 가장이 안 보이는 것도 많다는 거지. 그만큼 선지를 꼼꼼하게 끊어서 읽지 않았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선지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뭘까? 평가원이 여러분이 그렇게 보지 못하고 가장 같은 거 놓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야. 자, EBS 연계 갑시다. 자, EBS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은요, 이번에 대단히 많이 도움이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EBS는 우리에게 뭐냐면 도움을 주는 거야. 물론 EBS 분석 노트를 통해, 방송진의 EBS 분석 노트를 통해서 조응전을 공부했다고 해서 조응전을 다 마치는 건 아니지. 하지만 조응전을 읽을 때 좀 더 편하지. 토지를 읽을 때 좀 더 편하겠지. 조중구 새끼가 나쁜 새끼다라는 걸 알았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EBS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좀 더 긴장감을 덜해주게 하고요. 내용 파악을 수월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죠. 추이서정 얘는 100% 연계죠. 그럼 얘는 읽을 필요가 없어, 지문을. EBS가 잘 돼 있다면. 비연계도 좀 있고요. 유언 12고 방동진의 분석 노트에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다른 수까지도 무조건 다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유언 12곡도 되게 쉽게 풀었을 거야. EBS 연계. 비문학 가볼까? 자, 첫 번째 에피쿠로스. 얘는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자, 금융통화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 방동진의 분석도 양적 완화가 연계된 거야. 자, 보시면 3742번 미토콘트리아의 공생 발생설. 그럼 이게 개체성 갖고 연계시킨 거죠. 그럼 얘는요. 분석 노트 123쪽. 이 보고 41번 문제. 이것도 연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 공부를 잘했다면 물론 비문학은 연계가 조금 느끼기가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개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 저는요 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만 어느 정도만 지문 딱 읽은 다음에 너네가 부족한 거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저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럼 기술 지문만이라도 EBS는 꼭 한번 이해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시간관리. 이번에도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었대요. 시간관리의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를 선생님은 원인을 잡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읽는 속도가 느립니다. 이런 것들은 원론적인 거고 이 시험 문제에서 얘기해 볼게요. 정보량이 많고 길이가 긴 비문학. 특히 몇 번 지문이냐면 우리 개체성 지문 37에 42번 문제. 이게 어려워요. 알았죠? 길이가 기니까 내용이 정리가 안 되고 글자만 읽는 고 있고 그런 부분. 두 번째, 복합용어로 인한 통합적 사고, 특히 문법 비문학. 빠르게 읽을 수 있어야 돼. 이번 거 별로 어휘적 빈자리 어렵진 않았어. 처음 보는 거야. 선생님도 처음 봐. 하지만 쉬운 거였어. 그쵸? 오케이. 세 번째, 해석이 안 되는 고전문학.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우매 길어. 몇 자일까요? 2522자. 6문제가 걸려도 무조건 뭐냐면 융합지문이 6문제야. 알았죠? 4문제짜리 한 지문, 5문제짜리 한 지문, 6문제짜리 한 지문. 이게 정해져 있어 이제.
됐죠? 오케이. 그래서 세 세트가 비문학이 나오는데 마지막 세트가 특히 이렇게 긴 지문이다. 긴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쪼개서 문제를 푸셔야지. 어쩔 수 없어. 선생님도 벅차. 아셨죠? 오케이. 자, 시간관리 통합조사고 두 번째 문법 비문학. 자, 문법 비문학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원리가 있습니까? 그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념과 사례로 이루어진 문법 비문학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얘는 어휘적 빈자리에 대해서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 세 번째 방식을 딱딱딱 병렬적으로 제시한 지문의 구조야. 그러므로 첫째, 둘째, 셋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사례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돼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 다음 시간관리, 고전문학 가볼까? 자,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이 32, 36번인데 유정코 무심할산 아마도 풍진붕우, 무심코 유정할산 아마도 강옥으로. 자, 이 지문은 이 유언 12곡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풍진붕우, 어허, 속세, 강옥으로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읽으셨어야 돼. 속세와 자연과의 대비적 관점으로 읽었다면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 이제야 작비금시를 깨달은가 하노라. 작비금시야. 어제는 그리고 지금은 옳다. 그럼 어제는 뭘까? 풍진붕우고 지금은 뭘까? 강호 구르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됐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는지 알아? 유정이 뭔 뜻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유정하고 무심한 것은 뭐다? 풍진을 꾸며주는 거고, 무심하고 유정한 것은 강호를 꾸며주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고전문학을 읽기가 아직까지 뭐야? 현대어 풀이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문맥적으로 체크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핵심이야. 이게 수능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도평태 기관거 할 때, 태부 걸회귀 할 때, 뭔 말인지 모르겠네. 각주 달려있어. 보니까 도연명이 벼슬이 버리고 떠날 때, 태부 걸회귀 할 때, 한나라 태부 소강이 사직을 간청할 때 라고 돼 있어. 그럼 둘 다 뭐야? 관직에서 벗어나고 자연으로 가겠다 이런 말이죠.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얘는 속세에서 자연으로 갈 때 이렇게 되죠. 호연행색을 누가 아니 부러하리. 이 정도는 되지. 아니 부러워하겠는가? 그럼 부럽다 이거야. 그럼 속세에서 자연으로 가는 게 부럽다. 알고도 부지지하니 나도 몰라. 자, 알고도 이렇게 부러워하면서도 부지지가 뭐야? 그만둬야 할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나도 몰라. 나도 모르니까 얘는 뭐야? 갈등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지. 이 정도를 잡을 수 있어야 돼. 이 정도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빨리 읽으면, 근데 호연이 호자가 무슨, 망하는 거 알았죠? 그렇게 가면 안 돼. 무슨 말 알겠죠? 고전은 뭐다? 크게 분위기로, 문맥으로 잡는다. 그렇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